없는 그 내용을 그냥 쓰게 하면 굉장히 일이 간단해져요. 예를 들어서 동화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pencil이란 아니면 the cat이란 단어가 나왔으면 한 cat 하나 그리고 a cat 그냥 쓰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그것도 쓰기로 인정을 해주고 날짜를 적어서 모읍니다. 그러면 스펠링 다 틀리겠어요. KAT를 쓸 수도 있고, 뭐, dog에 뭐, 이렇게 D를 2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쓰기로 쳐주고 칭찬을 해주세요. 교수님 뭐 반론 없으십니까? 네, 네. 반론이라기보다도 이제 보충 설명인데, 그것도 유아 때는 당연히 그 쓰기예요. 이제 뭐 멋있는 문장이 아니고 쓰기인데 문제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강요하듯이 엄마가 했으니까, 물론이죠. 네. 너 이거 써봐야 돼. 너 이거 듣긴 듣는데 왜 못 써? 이런 식으로 강요하면은 도망가니까 내버려 두면은 어린아이가 쓰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문자를 접하게 되면은 요거만 말하자면 쓴다기보다 그린다는 거죠. 아, 요거 난 CAT 하면 그려봐야지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틀리건 맞건 간에 어유 잘 쓴다라고 해주면 그걸로 끝이지. 네. 야, A자가 이게 뭐냐. 이거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은 지가 떼게 되면 더 하나는 말하기와 쓰기하고 공통점이 인지 발달하고 맞춰가지고 쓸 거리 말할 거리가 생기는데 우리 부모들이 왜 말을 못하냐. 왜냐하면 얘 인지는 하와이 파인 땡큐 외에는 할 말이 없는데 그 이상의 걸 요구하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그 한국어랑 좀 맞춰야 된다는 것이 할 말이 지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말을 영어라는 도구로 한다라는 개념으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이게. 제 영어 공부나 이제 영어를 이제 접하는 최대 인생 위기가 언제였다고 이제 되돌이켜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녹색 책을 한 권 어느 날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 기초 영문법. 근데 그 책을 처음에 어머니가 5학년 때 이제 네가 5학년 됐으니까 중학교 올라가니까 문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그 팔품사란 용어를 접했을 때 그 충격. 왜 그 ing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를 구분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때가 아마 뭐 88 올림픽 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텔레비 재밌는 건데 그거를 보고 있으라고 했을 때 영어가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라 이걸 그냥 내가 스스로 한번 써보서 아 이게 어떤 만족감이 들고 칭찬을 받으면 모르겠는데 이 문장 구조를 지금 파악을 빨리 해야 되고 뭐 선행학습 차원에서 중고등학교 가기 전에 뭐 특히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진학하기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문법을 다 떼고 가야 되고 독해는 이 문제집 다 풀어보고 가야 되고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나 저학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영어를 이제 점점 스트레스를 생각하게 되니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어떤 어머니는 이제 읽어주다가 문장의 내용을 읽었는지, 그러니까 잘 이해를 했는지 꼬박꼬박 아이한테 확인하는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면은 그래서 알아들었니? 이게 뭐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잘 듣다가 좀 긴장할 것 같다는 생각은 그렇죠, 네.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얘한테 흡수가 되는지 궁금은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받아들였으려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이게 아이 영어 공부잖아요. 예. 아이 영어 공부인데 엄마가 자꾸 옆에서 알아들었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실제 경험하신 분들 알 거예요. 처음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이가. 근데 솔직하게 3번 얘기하면 엄마가 벌써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왜 그걸 못 알아들었냐고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그거 물어보면 대부분 알아들었다 그래요. 근데 실제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특히 동화 테이프를 하거든요. 책이랑 같이 본다고요. 그러면 동화 테이프는 지금 벌써 10페이지 가 있는데 자기는 6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서 알아들었냐고 하면 알아들었다고 그런다고. 그럼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엄마들이. 근데 그건 아이 공부니까 알아들었냐고 묻는 건 이 정도죠. 우리가 장거리 여행하다 보면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 간간히 확인하잖아요. 부산 가다 보면 서너 차례 그냥 확인하고 가죠. 그 정도로 보면 되지 그거를 고지고대로 확인한다라는 건 아이한테 부담이 돼요. 근데 아이 중에 또 이런 걸 요구하는 아이가 있어요. 옆에서 딱 앉아가지고 매번 봐달라는 애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정말 딱 이게 맞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주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음악 틀어주면 영어 테이프 틀어주고 들으라 그러면 한 놈은 가만히 앉아서 듣고 한 놈은 그 테이프를 막 위로 뛰어다닌다고. 보통 둘째가 잘 듣고 첫째가 뛰어다녀요, 보통. 근데 그럴 적에 서로 다른 느낌과 감각이 이제 그때마다 부모가 들어가서 매번 가이드를 준다 그러면 둘 다 행복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둘 다 많이 힘들어져요. 약간 그 어머님들 질문을 보니까 너무 좀 약간 그 부담감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약간 그렇죠. 조급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조금 들거든요. 조급함이 느껴지는 건데 네. 아까 우리 이현석 선생님도 그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그 파란색, 녹색 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책을 처음 접했거든요. 전 정말 한국말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동명사가 어디 사찰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 방금 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렸을 때는 이런 질문을 강혜경 어머니께서는
책과 비디오가 있는데 그럼 어느 걸 먼저 아이들에게 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책을 먼저 줄 것인가? 아니면 DVD를 먼저 틀어줘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대로 주면 안 되나? 그냥? 그게 것 또,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공식화돼서 뭔가 영상 매체나 시청화 매체를 먼저 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활자 매체라든가 뭐 오디오 매체를 접해야 되는 이런 순서는 절대 없는 것 같고 저도 어렸을 때 막 스토리텔링 책이나 뭐 이런 걸 오디오를 들으면서 또 TV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뭐 영어로 나오는 만화 영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이제 기억나는 게 요즘에 영화로 이제 출시된 그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원작이 네. 만화거든요.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4, 5학년 때인가 그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뭐 사온 비디오로 막 그거 막 돌려가면서 비디오 막 거의 안 나올 때까지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제 영상 매체, 뭐 만화영화라든가 그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DVD 같은 거 많이 보기도 했었고, 요즘 근데 TV나 EBS2도 그렇고 영어 전문 채널도 보면은 3D 애니메이션으로 아이들이, 어른이 봐도 재밌는 애니메이션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영어로 된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건 나름대로 이제 보면서, 뭐, 예를 들어 활자 매체라든가 뭐 스토리텔링 책이라든가 뭐 그림책에 들어간 영어고 병행하면 되는 거지 뭘 먼저 해야 되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에만 빠져 있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형 잡히게 잘 하면 되는 거지. 사실 그게 물론 근데 어린이들의 네. 인지 발달에 문자를 네. 접할 수 있는 그 문자와 소리를 연결할 수 있는 연령대가 있죠. 그러니까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소리를 먼저 듣는 게 자연스럽기는 하죠. 그런데 그 문자를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영어 교육을 시작할 때 소리를 먼저 할 것인가 문자를 먼저 하실까의 고민이지 그냥 뭐 어려서부터 쭉 소리를 틀어주고 그 아이들한테 아무리 문자를 들이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 시기에는 뭐 비디오를 보거나 노래를 듣는 건 하지만 7, 8세 아까 초등 입학 즈음 돼서 영어 교육을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는 문자를 할 것인가 소리를 먼저 할 것인가 고민이 되지요. 네, 그런 경우라면 병행을 해도 되고 아이의 습성에 따라서 문자는 빨리 아는데 소리는 뭐 비디오를 듣거나 테이프를 듣는 거 싫어하는 아이도 있고요. 때는 그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사실 조기 영어 교육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각자 우리 아이의 특성에 맞게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또 그 어떤 그 속도 그러니까 향상되는 그 속도도 어머니들이 좀 약간 이제 마음을 비우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시는 그런 마음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의문점들이나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좋은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는 게 큰 의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네. 조기 영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네. 제가 이 얘기를 언젠가 하고 싶었거든요. 네, 이게 네, 네. 뭔가 하면은 이 공교육과도 관련된 거고 이 조기 영어 교육이 뭐 논란거리가 된 게 저기 97년에 그 초등 영어 교육 시작하면서부터 좀 막 찬반 논란이 있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저기 조기 영어 교육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그 학술적인 연구 결과 바탕으로 하긴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조기 영어 교육을 한번 줬다 효과가 있다라는 거에 이론적인 시발점이 된 게 그 1967년에 그 랜버그라는 학자가 그 크리티컬 피리어드에서 결정적 시기라고 있어요. 그 사춘기를 전후해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 사춘기 끝납니다. 그래서 사춘기 전에 하는 게 좋다. 이게 조기 영어 그 이론적인 근거가 됐는데 그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요즘 최근 결과에 보면 결론이 뭐냐면은 사춘기 전에 어렸을 때 하면은 뭐가 좋아진다. 영어 확실히 뭐 모국어처럼 습득한다 이랬는데 너무 환경적인 요인과 개인차 모든 요소가 복잡해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조기 때 보면 확실히 좋다라고 할 수가 없는 즉 뭐냐 성인 때 배운데도 너무너무 잘하는 결과가 얼마든지 있고 그래가지고 결론이 여태까지 그 가장 지금까지 학술적인 거 바탕으로 내는 결론은 뭐냐면은 조기 영어 어렸을 때보다 확실하게 성인에서 시작했을 때보다 좋아지는 거는 발음은 좀 좋아진다. 발음은 좋아지는데 다른 능력이 더 좋아지는지는 아직 학술적으로는 검증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니까 이거를 저기 참고하시고 무조건 어렸을 때 시키면 좋다라고 꼭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제가 나는 영어교육 전문가로서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학원 보내는 할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 뭐 5학년부터 했는데 너무너무 영어 제목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네 분의 패널분들과 함께 우리 조기 영어 네. 교육 그리고 유아 영어 교육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프라니 씨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멘토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멘토가 되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의 영어 공교육의 그 멘토가 되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